네, 시장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랭킹5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확장시켜야 될까요?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차관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르는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참 좋네요. 자, 5위 열어볼게요. 자, 정책적인 기대감과 함께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간의 뉴스까지 안고 디스플레이, OLED 쪽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본부장님께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게요. 두 가지 이슈를 오늘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시작에서 정부가 지원한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간 손잡는 이야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외신 기사에서 나온 거를 증권사 리포트에도 많이 지금 버무려져 나온 상황입니다. 자, 뉴스에 따른 무게감과 함께 관련주 흐름 좀 지금 분석을 받아보고 싶어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좀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이 이슈로 상한가 진입한 종목도 꽤 많더라고요. 네, 일단은 사실 디스플레이 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급등이 나왔을 때 좀 언급을 드렸는데 OLED 쪽이 일단은 이전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기존의 시장의 캐파에서의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이제 차량용 OLED 패널에도 다 깔리는 부분도 있고요. 올레도스라고 해서 이제 XR 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확장이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는 자금 부족 이슈인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투자가 지연이 됐지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또 조 단위의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런 또 공장 증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체가 시장에 대한 외형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또 최근에 붙어준 이슈 자체가 이제 정부의 정책, 이제 중소형 기업들을 이제 수출에 대한 흐름들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세제금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삼성의 이 OLED 또 패널이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붙어주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산업에 대한 이런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외형 성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접근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 지금 밝힌 건 아니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분기부터 빠르면 삼성전자 패널 공급 시작한다. 요 뉴스에 움직이는 종목군의 흐름은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물론 다 강합니다만 그 사이에서도 온도차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LG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주가의 급등력이 나왔는데요.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향에 대한 이런 또 라인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 LG향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 거기에 맞춰서 좀 스텝을 같이 밟아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해당 이슈로 주가가 벌써 이거래일 연달아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내일 정도부터는 또 차익에 대한 매물이 좀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스 자체가 지금 팩트가 아니라 외신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모멘텀은 주가로 이미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게 공식적으로 픽스되는 이슈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력은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급등력이 나온 종목군들은 일단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더 짧게 질문 갈게요, 본부장님. 삼성향 이 종목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셨는데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이 대형주에 대해서도 일단 매물을 받아낼 수 있다, 그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의 상승력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야스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이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에서는 약간의 좀 등락폭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에서는 좀 조심을 해보자라는 이런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OLED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전에 연초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OLED가 좀 들썩들썩할 때 그 초기 타이밍을 잘 잡아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좀 오래 쉬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로 인해서 트리거로 인해서 조금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타이밍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OLED는 좀 이렇게 조각을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지원인데요. 정부 지원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죠. 우리가 정부가 지원을 한다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죠.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것은 세제 혜택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수출을 독려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산업을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걸 키워나간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친환경과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회사들이 이걸 못 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글로벌 트렌드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미국도 IRA 법이 이제 그런 거죠. 하지만 OLED 같은 경우는 이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OLED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력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만, 그 LCD 같은 경우 이미 중국의 시장을 다 넘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OLED도 중국의 추격이 이제 따라오는 시장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 지원에 따라서 결국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느냐 여부를 여러분들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삼성과 LG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업계의 이제 뭐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못했던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자동차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바로 OLED입니다. OLED 같은 경우 삼성과 LG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지만 삼성은 아직까지 뚜렷할 만한 성과를 못 나타내고 있고 LG 디스플레이의 독주가 시작이 된 거죠. 결국 이제 삼성 같은 경우 OLED 패널을 쓰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업계에서도 이미 다 나왔었던 내용이지만 굳이 두 회사가 밝힐 내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될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경기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이제 LG 쪽, 삼성 측에서 LG 걸 갖다 쓴다 하더라도 일단은 OLED 같은 경우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들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반도체를 아무리 잘 만들고 뭐 4나노급, 5나노급 만들어 놓고 3나노급까지 간다 하더라도 결국 글로벌 경기 둔화에 이제 그 우려감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고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이 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OLED 같은 경우 분명히 이거는 뭐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폭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이 뭐 비공식 것 같은 공식적으로 LG 걸 갖다 쓰게 된다면 매출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뭐 우리가 전장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둔화의 상황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금 대장주가 못 들어주고 중소형주들 올라가는 것은 약간의 테마적인 성격도 같이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주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함께 보긴 해야겠군요. 디스플레이에 대한 아이디어 좀 얻어보셨으면 어떨까요? 자,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4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오늘 다시 한번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시장과 버무려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위원님과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하루 등락폭이 나올 때는 2차 전지 대장주격 종목부터 2차 전지만 오르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또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코스닥의 상승 동력, 그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짚고 갈게요, 위원님. 일단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건강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정 업종 쏠림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올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좀 고전할 걸로 봤었습니다만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같은 게 이제 코스닥을 먼저 이끌긴 했지만 결국 코스닥을 더 글로벌 시장에서 2월 달, 3월 달까지 가장 강력하게 끌어올렸었던 게 바로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쉽게도 지금 2차 전지가 흔들리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코스피 대비해서 차트가 조금 더 별로 좋지가 않죠.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이격도라고 그러는데 이동평균선부터 차트가 벌었던 부분들은 평균 회귀 법칙이 있습니다. 결국 이동평균선을 수렴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 2차 전지만 움직인다라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강할 수가 없죠. 근데 2차 전지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강하다라는 것은 다른 많은 주식들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좀 끌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엔터주들이라든지 뭐 게임주까지 오늘은 이제 동참을 하는데 이런 모습들로 결국 수급이 분산된다라는 것은 시장이 건강하다라는 또 하나의 증표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시장의 중심의 역할을 물론 에코프로와 시총이 높기 때문에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여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 많은 투자분들의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 많아졌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를 받아봤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본부장님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러면 2차 전지만 떼놓고 봤을 때 본부장이 성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폐배터리 쪽이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가려고 바닥을 잡아가는 그 시초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인 성격 질문 드리고 더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분위기 한번 읽어주세요. 2차 전지만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약간의 조금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이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굉장히 좀 강력한 급등이 나왔다가 거기에 따른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분명 2차 전지 산업이 성장기에 있고 뭐 좋은 이슈들은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이전에 매수하셨던 사람들의 이런 좀 수급의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단기 평선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의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데 뭐 중기적인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게 됐을 때 약간 일정한 라인에 지금 좀 걸려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투심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조정이 만약에 강력하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를 또 다시 한번 매수 기회로 삼고 좀 접근 대응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신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도 시장에서의 좀 중심으로 보게 됐을 때 좀 상승력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큰 폭의 정말 이제 뭐 광물이라든지 광산에 대한 특정한 테마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시장에서 일부 종목군들에서 모멘텀이 강력한 쪽에서만 사실 수급이 쏠리는 것이지 기타 수급들은 지금 뭐 엔터라든지 기타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도주에서의 역할을 지금 조금은 이런 상황이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특징 테마가 있는 그러니까 특정한 이슈가 좀 강력하게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2차 전지 내 섹터를 구분하시기보다는 결국엔 기업별 모멘텀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거 하나 본부장님 궁금해서요. 정부가 규제 개선을 통해서 관련 사업 지원한다라고 폐배터리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많이 빠졌을 때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에서는 폐배터리 관련주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쪽에 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 주실까요? 사실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이건 또 관점에 따라서 네.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주가의 상승력이 나온 그 초반 부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뭐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그때보다는 한 40-50% 이상씩은 아직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실 때는 고점에서의 빠진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저점 부분에서 올라온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신규 진입을 할 때의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사실 고점에서 눌린 부분도 생각하지만 바닥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뭐 리포트에 대한 의견은 사실 여러 가지 달리긴 하지만 사실 이 미래에 대한 가치를 조금 많이 소급해서 좀 밸류에 반영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매수 심리에서의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들이 정말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게 무조건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차 전지에 관한 시각을요, 본부장님 저희 아직은로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사실 조금 고가에서 내려온 것뿐이지 지금은 여전히 엄청나게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뭐 바닥론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긍정적인 이슈가 많은 섹터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3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저희 3위는 기분 좋은 상승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쪽을 조명해 보도록 할게요. 빈도수가 여기도 2차 전지 못지않게 높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호실적 키워드 아는 엔터 이야기 해볼게요. 위원님과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YG, JYP 중심으로 계속해서 고공행진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의 높은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의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수직 상승, 계단식 위가 맞다면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과연 그런 상승 에너지를 끌고 갈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이제부터는 의미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JYP 엔터가 가장 강력하게 이제 상승을 했고 오늘은 YG가 올라가는데 이 재료의 노출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게 된다라면 실제 좋을 걸 뭐 많이 알고 있었죠. 저도 지금 이 코너에서 지금 뭐 엔터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관심을 가지십사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숫자를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 숫자를 눈으로 확인한 것을 곱하기 4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거 더 매력적이네. 이제 이런 수치까지 이제 뽑아낼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급이 일시에 몰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천히 올라갔었던 수급과 일시에 수급이 몰리는 것은 조금 이제 차이를 좀 두셔야 되는데 일시에 수급이 몰린 상태에서 여기서 또 추가적인 동력 에너지가 나타난다. 뭐 지금 쉽게 꺼진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이상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탐색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일단 지금은 에너지가 분산되는 어떤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은 1분기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 3번의 또 성적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성적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굴곡이 생겼을 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는 이게 더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뭐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기업들에 대해서 밸류를 굉장히 높게 쳐줘서 주가가 상승했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 밸류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면 주가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에너지가 이제 거의 분출 단계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것을 단정적으로 곱하기 4를 해서 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그덕거림이 나온다라면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익을 어느 정도 챙겨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수익권이라면 챙기자. 1년 내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은 신규 접근은 하지 말자로 저희 아이디어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영원히 이 가격을 유지한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냥 뭐 2,000개 차트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2,000개 차트 중에 그냥 그 밸류를 1년치를 땡겨와가지고 1년 내내 그 가격을 유지하는 거 그런 게 주식 거의 없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나 주봉으로 놓고 보면 한 1년 내내 옆으로 뭐 횡보하는 정도.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말고는 1년 내내 옆으로 횡보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 변동성을 이용하는 거 우리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주가는 직선이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하는 추가 있는데 이 추만 알아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하워드 막스의 격언을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터하면 떠오르는 종목 중심으로 일단 1차적으로 점검 받아봤습니다. 본부장에게도 질문을 드릴게요. 이 관점에서 질문을 이어가고 싶어요. 엔터 내에서도 키 맞추기가 있을까요? 사실 궁금한 거는 큐브 엔터입니다. 저희 얼마 전에 받아봤죠.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주신 종목이었고 지금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더욱더 좀 물어볼 부분이 있어요. 여쭤볼 부분이 큐브 엔터 같은 경우 사실 어제 호재가 나왔음에도 조금 큰 폭으로 좀 내렸잖아요. 이런 출렁거림을 어디까지 저희가 해석을 하고 아이디어 측면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키 맞추기 가능한지 큐브 엔터에 대한 설명 동시에 부탁드릴게요. 네,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에 좀 강한 조정이 나왔을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지금 3사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까지 포함해서 4사는 엄청나게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도 아티스트의 활동력이 상당 부분 좋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부 수급이 좀 대장으로 움직였던 뭐 JYP라든지 뭐 하이브 쪽으로 좀 많이 수급이 옮겨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뭐 SM이라든지 뭐 큐브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덜 움직였기 때문에 충분히 수남의 관점에서도 관심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 기업 자체의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톰보이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사실 그때는 광고비라든지 행사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넘기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그룹에 대한 브랜드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누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뮤직비디오도 한 달 만에 찍어버린 상황이고요. 5집에도 앨범 판매량 선주문량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6집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110만 장 나왔고 그때 이제 5집 때 60만 장 정도가 판매가 됐었는데 그때도 빌보드 200에도 들어가고 우리나라 이제 가요 차트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상위권을 머물렀었거든요.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앨범 판매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선주문이 훨씬 더 많은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중국발 관련된 이슈로 같이 엮이면서 좀 발목이 조금 더 잡혀 있는 상황인데, 뭐 해당 부분도 점진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뭐 상승력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엔터주들이 너무나도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전 DOU를 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 차트에 대한 조정도 좀 강력하게 나온 상황이고요. 뭐 아직까지도 뭐 저점 대비했을 땐 이 종목도 좀 올라왔지만 기타 엔터사들, 그리고 최근에 뭐 YG 플러스에 대한 이런 MD 매출 증가에 따른 급등력을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플랫폼에 대한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팬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쪽에도 추가적인 급등력이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뭐 지니뮤직 같은 음반에 대한 이런 유통을 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좀 추가적인 급등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터사 안에서도 너무 고점이 아닌 종목군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이 앞서 우리 2차 전지는 아직은이었잖아요. 네. 엔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 엔터에 대한 판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으로 지금 현지에서 그룹을 만들고 있고, 그게 이제 터지게 됐을 때 파급력은 전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이슈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도 엔터는 싸다라는 관점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이제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묶어봤습니다. 원격 의료, 의료기기 관련주들을 2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물론 법의 허들도 다르고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의료라는 키워드 안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비수기에도 해외에서 잘 나간다. 정부 정책은 더. 이 부분은 수출 모멘텀 안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이야기 본부장님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의료기기 하면 수출이고요. 뭐 저희 지난주에 덴티움을 추천해 주시기도 해서 이쪽 관심 있으신 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분위기상으로 지금 실적 장세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을 안아가는 구간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짧은 코멘트 듣고 갈게요. 일단은 뭐 의료기기 쪽은 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덴티움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루트로닉이라든지 뭐 루니 이런 종목군들도 많이 좀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일단은 해당 섹터들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산업이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의료기기 쪽은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 다음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 위원님과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당정이 오늘 시범사업 논의한다고 합니다. 아직 오픈 시간 멀었네요. 3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회의 끝나고 공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뉴스 흐름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 밖에도 주변 둘러보면 여러 가지 뉴스가 있죠. 그래서 뭐 법의 허들 있습니다만 비대면 진료 관련주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관련주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위원님. 몇 가지 이제 팩트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사항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호사법을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를 하셨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반대를 했던 게 이제 의사분들이시죠. 그다음 소아과 진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의사분들이 소아과를 가지 않으시죠. 그리고 현재 뭐 응급실 문제도 이제 있는 거죠. 이번을 놓고 본다라면 현재 지금 의사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진 상태라는 거죠. 간호사법까지 대통령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물러서게 했고, 그다음에 의사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수가가 안 맞기 때문에 소아과 진료를 더 이상 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그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원격 진료는 의사분들이 가장 반대하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원격 진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의사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가장 반대하는 게 원격 진료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범 사업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되고 이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때까지 지금 시범 사업 한다라는 게 뭐 격오지라든지 아니면 뭐 도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여기까지 의사분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시범 사업이 된 다음에 법안이 발의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선 많은 이제 그 국회의원분들 중에 이익단체에 소속되신 분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계시죠. 이번에 간호사법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너무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임들이 나오고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빠지고 하는 이 반복된 패턴이 저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결국 주가의 움직임은 테마적인 성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거를 정책적까지 끌고 갈 때까지는 글쎄요. 저는 상당히 오랜 진통이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이슈가 많아서요. 원격 의료 의료기기 각각 좀 질문해봤습니다. 그러면 한 질문만 본부장님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격 의료 의료기기 둘 다 이슈되고 있는 측면은 비슷한데 뭐 위치도 다를 거고요. 향방도 다를 텐데 굳이 지금 자리에서 투자 매력을 논해본다면요. 본부장님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사실 이거는 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그죠, 있는데요. 그죠. 네, 맞아요. 트레이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비대면 쪽이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밸류적인 부분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료기기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이슈는 주목하되 투자하시는 분들 성향에 맞춰서 보는 것이 맞다로 정리를 할까요? 네, 그리고 만약에 비대면으로 한다면 짧고 굵게. 알겠습니다. 짧고 굵게 포인트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1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요. 무더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7월에 뭐 긴 장마다 뭐 기상청은 그렇게까지 비가 계속 올 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 뭐 우려는 좀 있고요. 그런 우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무더위 좀 크게 잡아봤습니다. 본부장님과 먼저 이야기 좀 이어갈게요. 본부장님 덥잖아요. 그러면서 이 영역을 저희가 진짜 넓게 잡아봤어요. 전력이 많이 쓰인다, 차가운 음료 먹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뭐 소형 가전 제습기가 필요하다. 저희가 정말 아이들을 많이 넓게 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 뭐 관심 가는 쪽이 뭐 촉이 어느 쪽에 하나 있었는지 있다면 그 부분 중심으로 풀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돌려봤을 때 일단은 뭐 아이스크림 쪽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해당 종목이 사실 아이스크림만 영위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음식료 업종 안에 들어가죠. 근데 사실 뭐 농심도 그렇고 뭐 빙그레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음식료 업종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 부분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일단 판매 가격 자체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구조적인 성장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뭐 아직까지는 곡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뭐 기후 변화에다가 뭐 흑해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또 단기적으로 또 선물 가격이 많이 튀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과정이 조금만 유지가 되면 또 이제 가격 인상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름에 너무 국한되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본다라고 한다면 그쪽이 가장 나은 것 같고요. 제가 뭐 이제 에어컨 관련된 종목주군들이랑 쑥 한번 봤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선제적으로 매집을 했다가 이제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올 때 매도하는 게 정석 라인이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사실 이런 무더위 같은 경우도 뭐 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변동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뭐 비가 많이 와서 폐기물이 많이 생기면 폐기물 관련된 쪽으로 또 수급이 옮길 수가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보다는 사실 좀 이슈가 부각됐을 때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짧고 굵게 대응해야 되는 영역으로 봐주셨어요. 그럼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무더위 하나의 키워드를 그냥 넓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디를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덥다 보니까 저도 오늘 지금 뭐 여의도에서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잠깐 한 10분 걸었더니 땀이 비 오듯이 났습니다. 여러분 뭐 다들 뭐 느끼실 거예요. 잠깐만 외출하면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이제 2D 아이디어로 갖고 올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뭐 제습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기업들의 특징을 놓고 본다라면 빙과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매출이 높죠. 그다음에 제습기도 여름에 매출이 높죠. 이거 우리가 평균적으로 1년으로 이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원래 여름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 기업입니다. 오히려 여름에 물건이 안 팔리게 되면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전체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름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잠깐 주가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과연 우리가 펀드멘탈로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봤을 때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한 걸음 좀 뒤에서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야 더운데 더위 관련주 움직일 때 되지 않았는가 이 컨센서스는 형성이 됐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익이 늘어나느냐 이 부분을 지금 가늠하기는 어렵죠. 저도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빙과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빙과의 지금 단점 뭐죠? 설탕 가격의 급등입니다. 설탕 가격이 지금 올라와 있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뭐 스낵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이제 5월 18일 날 이제 바로 내일 모레죠. 흑해 뭐 곡물 협정이 또 폐기가 돼 버렸다. 또 급등해 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눈치를 뭐 안 볼 수도 없겠죠. 여기서부터 제 뇌피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것들을 펀드멘탈로 보기에는 어렵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덥기 때문에 뭐 다들 더우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움직인다라는 거 이것은 좋은 상황이지만 이거를 길게 가져가기에는 여러 가지 살펴야 될 요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원픽과 투자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픽 오늘은 본부장이 가져오셨어요. 먼저 질문 드릴게요. 오늘 짝에서 어떠한 원픽, 어느 종목 보실까요? 네, 저는 인성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짧고 굵게. 네, 짧고 굵게로 들고 왔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면 짧고 굵게로 봐야 되는데 지금 해외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 부분 커지고 있고 사실 그 부분으로 이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여전히 좀 주가의 강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런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미국 보훈처 원격 의료 사업 요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왔고 이제 미국 사업에서 또 RPM 보험과 연동하는 이 사업 두 개로 큰 축으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뭐 1차, 2차에 대한 1차는 결과가 나왔고 2차 부분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되게 되면 물론 이제 공시에는 상단으로만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좀 실망감도 있었는데 일단 좀 긍정적인 루트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사업 규모 자체가 1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할당이 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계획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충분히 주가의 급등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한 2주 정도 일정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금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더 터질 가능성이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도 5일선 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의 이런 추세의 흐름들을 좀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오늘도 사실 10%대를 벌써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좀 현기증이 나시는 분들은 그냥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눌렸을 때 3,250원부터 3,350원 요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은 4,000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로 4,000원. 만약에 긍정적인 이슈 터지면 이전에도 고가 라인 4,200원대까지 충분히 갔었거든요. 그 이전에 훨씬 더 높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최근에 있었던 고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850원으로 이런 기대감이 생성되면서 상한가를 종가를 했었던 그 가격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조금 끌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투자 방향성에 대한 질문 짧게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기분 좋은 상승입니다. 앞서 엔터 이야기 해주시면서 수익은 챙기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지금 들들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챙길 수 있으면 챙겨야 될지 좀 넓게 시작에 대한 투자 의견 좀 제시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뭐 한 1월 말 2월 초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2월 3일 날 JYP 엔터를 추천한 이후에 지금 약 6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 뭐 2배, 3배 나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JYP 엔터를 그때 사신 분들은 60% 이상 수익을 챙겨 놓은 상황이죠. 자, 65% 수익을 챙긴 사람이 옆에 있고 이제 내가 이것을 들어간다?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일단 엔터는 저 거래량이라든지 그 봉을 보게 된다면 일단 한번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트리거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새로운 부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좀 받아봤고요. 여기서 오늘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의견 고맙습니다.